네, LH 투기 의혹의 여파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이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철회가 적절하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했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오차 범위 내에서 2주 연속 앞섰습니다. 지난 한 주 여론의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일단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의 그 여파가 계속 좀 커지고 있는데 3기 신도시 추가 지정과 관련한 의견을 좀 물었지 않습니까? 결과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철회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57.9%, 철회해야 된다는 의견이 10명 중 6명가량으로 나타났고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34%로 대략 2배 가까이 철회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뭐 지정당별이나 이념 성향별 또 지역별 등 계층과 무관하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체로 과반 이상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기존 여당의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계층에서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서 이번 LH 투기 의혹 논란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대표님께서 전체적인 결과를 설명해 주셨고요. 보면 그중에서도 비교적 의견이 좀 뚜렷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매우 적절하다가 43.4%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민심이 좀 성났다고 봐야 할까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제 여론을 파악할 때 이제 수치가 높고 낮은 그것도 이제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네. 그 이제 여론에서 내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 응답자들이. 그런데 강도를 또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렝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매우 적절하다 또는 매우 찬성한다. 그 매우의 응답이 높게 되면 예. 그만큼 그 여론의 강도가 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적절하다 이제 추가 지정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57.9%였는데 이제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43.4%였습니다. 네. 대개 이제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제 온건하게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의사 표시 문화가 발달돼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온건하게 대체로 그런 편이라는 응답인데 이것은 이제 매우에 상당히 이제 높게 절대 다수가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성난 분노가 이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그래프 보셨습니다만은 뭐 이념 성향이라든가 지지 정당에 따라서도 이것은 이제 구분되지가 않고 있는 사안이니까 이른바 이제 진보 성향층 또 여권 지지층에서도 지정 철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라고 하는 이제 긍정적 응답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라서 이 사안을 바라보기보다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한 사안으로서 분노를 좀 표출하고 있는 양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념 성향별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정당별로도 좀 연계가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이념 성향에 따라서 보셨는데요. 우리가 되게 보면은 이제 어떤 사안이 있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 여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 결정에 대해서 또 정부 입장에 대해서 옹호하는 이제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조사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지정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 적절하다고 하는 응답이 이제 절반을 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가 이제 무당층에 비해서는 적긴 합니다만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이제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야당 지지층 또는 무당층 또 여당 지지층 구분 없이 지금 이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서 철회하라라고 하는 압력이 상당히 이제 거센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표님 연령별로 나눠봤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네, 연령대별로는 20대부터 60대까지는 뭐 대략 3대 6 정도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뭐 2배가량 나타났습니다. 예. 다만 이제 70세 이상만 부적절 의견이 49대 44 정도로 오차 범위이긴 합니다만 부적절 의견이 약간 높았는데요. 이제 70세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자가 보유율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 새집 마련과 관련된 뭐 대략 이제 3기 신도시가 뭐 수십만 호 이제 지어질 텐데 70세 이상은 새집 마련과 관련해서는 이슈와 관련해서 조금 덜 민감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바꾼다고 해도 이게 과연 뭐 좀 차이가 있을 것이냐 이런 뭐 현실론, 회의론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70대는 조금 다른 의견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이제 적절하다고 하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미세하지만 좀 더 높게 뚜렷하게 나오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지금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그대로 강행될 경우에 본인들이 이후에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어떤 기회가 줄어들 거라고 하는 어떤 이제 막연한 우려 이것들 일정 부분 젊은 층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이제 이번 신도시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서 철회하라라고 하는 이제 입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대표님 지역별로 살펴보면 네. 충청 지역의 결과가 좀 주목할 부분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상과 다르게 충청 지역이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르게 적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충청 지역은 이제 2기 신도시에서도 2개 지역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또 국회 이전 이슈도 지금 또 뭐 세종시로 가느냐 뭐 등등해서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충청, 그러니까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 세종 이런 4개 시도가 이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지금 경남 지역은 뭐 가덕도가 이슈라면 충청은 메가시티가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각 광역 단체장이 작년 뭐 12월 달에 광역 철도 사업에도 이제 합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네. 개발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지역인데 아무튼 이 3기 신도시가 만약에 철회되면 충청 지역에도 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반영된 여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추가 지정 철회가 적절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부적절하다니까 다시 한번 그래픽 보여주시겠습니까? 3기 신도시를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다는 게 충청 지역의 네. 여론이고 이게 다른 지역과 좀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를 결과를 보니까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LH 정원이 20명뿐이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도 좀 여러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게 오히려 좀 국민적 공분을 더 불러일으키게 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국민적인 어쨌든 분노 수준은 상당히 높고 또 의혹도 상당히 큰 상황인데 실제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조사단을 만들어서 했는데 조사 결과를 이제 1차로 내놨는데 그것이 이제 기대치에 상당히 이제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이것이 과연 뿌리 뽑힐 수 있을 것인가, 투명하게 이것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혹들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정부로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결과를 내놓은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제 국민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부정적인 여론이 더욱 이제 사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정부로서는 좀 서둘러야 하고 이것을 좀 매듭짓는 것이 정부로서는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좀 더 어쨌든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이제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또 책임자 관련자들 찾아내고 처벌하고 이것을 세트로서 좀 더 명확하게 국민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의 결과물을 내놔야지 일정 정도 여론이 진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 어쨌든 지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이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대통령이나 어쨌든 더 책임 있는 인물이 나서서 이런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기존 이제 이런 이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과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이런 모양새가 함께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이 연장선상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3월 2주차인데요. 긍정평가가 37.7%로 지난주 대비 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7.4%로 지난주 대비 소폭도 상승했는데요. 일간으로 보면 주 초에는 30% 후반을 기록하다가 목요일, 금요일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목요일은 37.3%를 기록했는데요. 검경이 LH 투기 의혹 수사협의체를 구성한 그 시점 이후부터 목요일 날 정부 합동조사단이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실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가 뭐 투기 의혹 사례가 한 20명 정도 나타났는데 참여연대 등이 발표한 그 사례보다 뭐 소폭 증가하는 선에 그쳤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토부라든지 관련된 곳에 압수수색도 하고 강력한 좀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소폭 빠지고 금요일 날도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금요일 날은 36.5%까지는 빠지는 지표를 나타냈습니다. 네, 일각에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최근 그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60% 이상이 문 대통령 사과에 찬성을 했습니다. 네. 사과를 하면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일단은 뭐 어쨌든 국민적인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한 이제 반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국가의 어쨌든 최고 리더십인 정부의 최고 리더십인 대통령이 나서서 하게 되면 다소간 어떤 사안들이 좀 진정되는 양상을 이제 과거 사례에서는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또 그것이 이제 대통령이 했을 때 일정 정도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지만 또 대통령이 나서서 언급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 다소간 어쨌든 국민적인 지금 화가 난 상황, 국민 성난 민심을 다독이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 텐데 그걸로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도 사실상 이제 경질이 된 상황인데 그것으로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사과를 했는데 이후에도 추가적인 국민적인 의혹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여권 인사들과 관련한 문제라든가 추가적인 논란들이 더욱 커지게 되면 대통령이 사과한 것이 이를 마무리나 종결짓거나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이제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정에 상당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뭔가 반응이 필요하긴 상황인데 지금 그거 즉각적인 사과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들은 아마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4월 재보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 네. 않습니까? 그 정당별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지지율도 이번 주에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30.1%로 0.9%포인트 하락했고요. 국민의힘은 0.4%포인트로는 32.4%를 기록해서 국민의힘이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양당의 격차가 2.3%포인트로 소폭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8.4%,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지금 단일화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워낙 뉴스 보도량이 국민의힘, 국민의당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양당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5%, 김진애 후보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수 야권처럼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정의당도 5%로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1.2%, 또 시대전환 1%, 그리고 무당층은 15%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정당 지지도 짚어주셨고요. 4월 재보궐선거 앞두고 이제 관심입니다. 서울과 부울경 지역에서는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네, 서울, 부산 다 지금 보수 야권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안팎을 보이면서 서울에서는 한 10%포인트 가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은 조금 더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또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게 되면 박영선 후보를 이길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흐르고 있는데 워낙 지금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또 단일화의 이제 가능성도 좀 옅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보수 야권의 우려도 있는데요. 네. 여하튼 정당 지지율은 지금 보수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 주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재보선에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별개로 오늘 오전에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물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재산세율을 낮춰준다고는 하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도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부동산 관련한 이제 세금, 각종 세금들이 공시지가에 기반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서울 집값 상승이 이른바 이제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폭 이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내야 될 이제 세금들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어쨌든 세금 증가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세금 상승한다는 것이 여권의 그 세금 결정하는 정부 입장에 여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슈라는 점에서 이 사안도 지금 당장은 어쨌든 선거 전에 실현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막연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여권에는 이제 불리한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이제 다소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이제 그 6억 이하 주택 이제 재산세가 조금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전국은 92%에 해당되지만 서울은 70.6%에 그칩니다. 그래서 대략 30%는 또 재산세 혜택을 보는 그런 가구가 적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은 조금 불만스러운 목소리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이 공시 가격 안이 발표가 됐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서울에는 조금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또 전망해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 30초 정도 안팎으로 대선 후보 지지율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정치권에 참여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인상을 주게 되면서 대권 주자의 구도에서 양상이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 어쨌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강 체제를 구축하던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와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이거나 오히려 어떤 조사에서는 또 1위로 나타나는 조사 결과들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이전과는 상당히 이제 흐름이 바뀌어진 상황이고 또 이제 중도층 등 또는 이제 야권 성향층에서 이른바 정권 교체나 정권 심판에 대한 정서들도 그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모아지게 되면서 대선 구도의 근본적 변화가 좀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조사 결과가 조금씩 다른 건 아무래도 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 네, 이제
구도에 따라서 조금 수치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보신 윤석열 총장이 37%를 기록한 수치는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대선 구도에서 이제 빠져 있는, 보기에서 빠져 있는 그런 조사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도 30% 초반으로 나왔는데 LH 사건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른 듯 싶고요.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포함된 대부분의 조사에서는 대략 20% 중후반으로 윤석열 총장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그래도 상승세 그리고 이제 1위 뭐 이런 수치는 대략적인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구도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도 함께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 여론조사 전문가분의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